번째 배우실 내용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그 창호하고요. 그 다음에 계구부 작성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 도면화, 일람표. 두 번째 내용은 일람표.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아마 도면화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오늘 좀 수업을 하실 텐데, 사실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뭐 그렇게 어렵다거나 헷갈리는 건 좀 없는데요. 창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패밀리를 할 줄 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굉장히 쉬운데, 패밀리를 일단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빗에서 제공하는 창호를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하는 걸 해볼 거고요. 계구부 역시 마찬가지고요. 창호나 계구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레빗 안에서만 제공되는 디폴트 값,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스템 패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람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바닥하고요. 그 다음에 벽체 일람표, 그러니까 작성 요령하고요. 바닥이랑 벽체 일람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고, 간단하게 이제 그 수량 물량 한번 산출을 해보시는 거, 그거까지만. 일람표하고 도면화 같은 경우, 일람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샘플 예제를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좀 많이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 일람표와 도면화의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실제로 모델링하는 거는 이제 강좌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좀 많이 줄어들겠죠. 얘네들은 어차피 할 줄 안다라는 그 할 줄 아시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일람표하고 도면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는 강좌는 그냥 기본 강좌다 정도로만 보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도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물량을 산출을 하고, 요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층 평면도로 이동을 좀 해주시면, 지금 여기 AW 돼 있고 9 곱하기 10이라고 돼 있죠. 뭐 다 아시는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릴까 했었는데, 또 이렇게 전공을 아니시고 또 이렇게 전직이나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창문이 있을 때 이 창문의 가로를 우리가 B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창문의 세로 값을 우리가 이제 H라고 할 수 있는데, 이 9 곱하기 10이라는 소리는 가로가 9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2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9에는 뒤에 숫자 2개, 그러니까 0 2개가 빠져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태그 이 기호 안에 삽입하기 위해서 뒤쪽에 제로, 그러니까 100단위를 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AW라는 거는 앞에 나오는 요 문자 A는 알루미늄을 뜻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W는 윈도우, 창문이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WD라고 표기가 된 거는 우드, 도어가 되겠죠. 창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어 같은 경우에는 D로 표기를 하고, 계구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별도 표기하지 않습니다. 계구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만약에 굳이 좀 나타내줘야 된다 그러면 인면이나 단면에서 이제 지정을 좀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을 하겠죠. 자, 해서 여기에는 이 창문을 이제 직접 넣어보실 텐데, 이 창문의 높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단면상에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지금 단면도를 제가 열고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문의 정확한 위치가 여기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창문의 바닥선은 1200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이 바닥에서부터, 바닥 레벨에서부터 이 높이까지, 얘를 우리는 H라고 표기하지만 레빗에서는 C이라고 합니다. C 높이라고 합니다. C 높이.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 창문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일 먼저 해줄 작업이 있는데 벽체를 좀 결합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사용된 여기 두께 200짜리 벽을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창문을 집어넣으실 때는 어디 있냐면요. 건축 탭에 보시면 여기 창이라고 있죠. 창. 명령 보이시죠? 자,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문도 똑같습니다. 방법은. 자, 이쪽에서 특성에서 유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 세 짝짜리나 미닫이나 고정이나 단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버그가 있어서 이렇게 복합벽, 그러니까 다층 구조, 다층 레이어를 가진 이 벽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이 여닫이를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사용을 하실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사이즈가 지금 9 곱하기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창에서 900 곱하기 10이 있죠? 900 곱하기 1200. 이거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게 왜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되냐면 여닫이 3 곱하기 3이라서 이게 들어가면 그 나중에 일람표로 산출을 할 때 여닫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유형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유형 편집 눌러주시고 복제를 하신 다음에 창호의 정확한 명칭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9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가로 먼저 쓰시고 세로는 뒤에 쓰시고 자,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그 창호도 같은 데 보시면 AW03, AW01 이런 창호 기호가 있거든요. 그 기호만 써주시면 되세요. 여기서는 이제 AW 언더바 9 곱하기 12라고 입력을 하고요. OK 확인 눌러보시면 여기 사이즈 들어갔죠. 이쪽 창호에서 보시게 되면 자, 창문을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볼게요. 이걸 인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을 때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열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열리거나 위로 열리거나 이쪽이 바닥 레벨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높이라는 거는 이 창문의 순수 높이를 말합니다. 순수 높이 H. 그 다음에 실의 높이 있죠? 이 실의 높이는 이 창문의 하단에서부터 레벨까지의 높이. 요게 바로 요 실 높이고요. H는 요거. 그 다음에 폭 같은 경우에는 여기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값 해서 요렇게 이제 나오겠죠. 자, 요걸 감안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1200의 실높이가 아까 1200이었죠? 자, 1200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창문 제가 넣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단면 상자를 끄고 이렇게 창문이 좀 들어가는 게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사실 레빗이 가지는 장점이죠. 레빗 같은 이런 빔 툴들이 스케치업이나 맥스 같은 경우에는 뚫으면 다 밀어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레빗 같은 경우에는 개구부가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뚫립니다. 벽이 그냥.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나서 사용자가 창문을 선택을 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창문이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평면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평면에서 보시면 창문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게 되면 창문의 좌우와 위아래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열리는 방향을 사용자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창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창문은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넣지는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문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제가 얘를 카피를 해서 900 지점에 따라 놓을게요. 자, 창문이 여기서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창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맞출 수가 없겠죠.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냐면 그냥 대략적으로 근사치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얼라인을 이용을 해서 기준선, 그러니까 참조 평면이나 밑에 깔린 도면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도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를 창문 가까이 가져가시면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이 선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창문의 위치를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창문의 위치를. 자, 이제 벽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벽이 복합벽이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요. 자, 벽을 제가 그 외부 마감 벽을 하나 만들게요. 외부 화강석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얘를 얼라인으로 이쪽에다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창문을 넣어 볼게요. 자, 건축에서 창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대면 각 벽면에 생기게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여기를 만약에 지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바깥쪽 위에 쪽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자, 3D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창문이 여기 제가 벽을 선택을 해보시면 뒤에 지금 숨겨진 창문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앞쪽에서는 이렇게 창문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이제 문제인데 안 보여요. 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창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어넣기 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벽을 일단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쪽 상단에 결합이라고 뜨죠. 그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형상결합, 그러니까 영문판에서는 조인이라고 돼 있어요. 영문판에서는. 그래서 저 형상결합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결합을 하시냐? 자, 지금 저희가 작업한 형태로 제가 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마 내부 마감도 있죠. 타일도 하나 제가 일단 그려서 온라인 시켜 볼게요. 이렇게. 자, 보세요. 현재 상태에서 얘를 조인을 하실 때는 이 세 개의 벽을 전부 다 묶어야 돼요. 조인으로 어떻게 묶냐면 제가 사용하시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가운데 벽 기준벽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구조벽을 얘를 기준으로 얘를 먼저 선택을 하고 다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붙이고 여기 한번 붙이고, 자, 결합 눌러서요. 중심벽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바깥쪽 선택, 다시 중심벽을 선택을 하시고 안쪽 벽을 선택. 자, 창문 한번 뚫어볼게요. 창문 이렇게 창문 작성은 도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게 만약에 그 바깥 마감 쪽으로 붙는 거면 이렇게 찍는 게 맞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찍는 게 맞습니다. 구조벽에. 자, 여기다가 제가 선택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밖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창문이 세 개를 다 관통하는, 깔끔하게 뚫렸죠.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벽체를 조인을 하셔야 됩니다. 조인을.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넣으실 때 지금 여기 바닥이 같이 막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할 때 여기가 바닥이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벽이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떤 옵션이 있냐면 그 단축키로 V라는 게 있습니다. 비주얼빌리티라 그래서요. 화면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VV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옵션이 딱 뜨는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이 작성하는 모든 부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카테고리로 돼 있어요. 바닥을 그리면 여기 바닥에다 포함이 되겠죠. 여기 쭉 내려보시면 바닥이라고 있죠. 바닥 앞에 보시면 이 가시성이라 그래서 화면에서 보일 거냐 말 거냐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체크를 풀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닥을 다 숨겨버리는 거죠. 다른 뷰에서는 바닥은 다 보입니다. 이 VV라는 옵션은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뷰에만 해당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VV라는 거는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뷰에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VV입니다. 자, VV 해서요, 제가
바닥을 꺼버릴게요. 그냥 바닥을 꺼놓고 자 이렇게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결합 눌러서 선택 결합 선택 결합 하시게 되면 이 라인은 이제 결합이 끝난 거고요. 자 여기 문 들어가죠. 여기 창문도 들어가고 중간 거 선택하고 안쪽 중간 거 선택하고 바깥쪽 결합됐고요. 여기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선택하고 결합 누르신 다음에 안쪽 결합 바깥쪽. 근데 여기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기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벽체가 달라요. 벽체가 이 양쪽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도 결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결합이 됐으면 이제 창문 한번 넣어볼게요. 자 창문 지금 9 곱하기 12 실높이 확인하시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여기다 싶은 지점에다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라인 하셔가지고요 기준선을 이렇게 탭으로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서 자 얼라인 해볼게요. 선택이 안 되죠. 이때 탭 누르시면 이제 선택이 되죠. 선택하시고 이 라인을 찍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잡힙니다. 자 아래쪽에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창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클릭해 주시고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얼라인으로 자 탭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를 딱 찍어 주시면 이렇게 자리가 잡히죠. 자 다른 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냥 해볼게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좀 자 자꾸 캡스락을 누르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3D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럴싸해졌죠. 모양이 나오죠. 자 이제 여기 앞쪽 부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사이즈가 좀 바뀌어요. 24 곱하기 15 18 곱하기 15 발음에 주의하시고 네. 자 얘를 복제해서 18 곱하기 15개로 하고 높이가 일단 1500이죠. 그 다음에 폭이 180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대략적인 위치만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얼라인 해서요 찍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은 사이즈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도 똑같이 자 복제 하셔가지고 24 곱하기 15죠.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지워버리고 24 2400 폭은 2400 해서 입력하신 다음에 얼라인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제 그럴싸하게 모양이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높이가 살짝 안 맞죠. 높이가 자 단면도에서 확인해 볼게요. 단면도 갔더니 여기 900이라고 나오네요. 900. 자 여기 높이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하실 때 창문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실 높이에서 90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창문이 이제 싹 떨어지죠.